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내용에 이어지는 사람의 유전 현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더 있지만 우리 가계도 조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가계도를 그리는 기호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요.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네모나 동그라미에 뭐 빗금을 치거나 아니면 이처럼 진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결혼을 하는 경우는 옆으로 줄을 치고요. 그 결혼한 부모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아래로 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계도 하나를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이 가계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남자니까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해서 3명의 자손을 1번, 2번, 3번 자손으로서 1번, 2번, 3번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의 형제들 또 이쪽을 다 나타냈고요. 아버지의 부모님, 그 다음에 어머니의 형제들 4명, 어머니의 부모님 이렇게 가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A라고 표현했는데요. A가 발현된 경우를 이렇게 진한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가계도를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형질, 여기로 말하면 A 형질이 우성 형질인가 열성 형질인가를 알 수 있고요. 또 그 유전자가 그 형질을 영향을 주는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황 염색체에 있느냐 성형 염색체에 있느냐도 알 수 있고 태어날 자손이 뭐 만일에 4번째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혹은 얘를 모르고 있을 때 이 부모에게서 자식이 태어날 때 그 자식이 그 형질을 가질 확률이 얼마일까 또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계도 연구 방법을 일단 알아놓고 사람의 유전 현상의 예들을 몇 개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의 유전 현상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수가 우리가 앞에서 멘델이 완두 얘기할 때와 같이 2개이냐 한 쌍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으냐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처럼 2개로 형질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을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한 쌍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보다 더 많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인자 유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1단계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3단계 정도 올라가면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유전 현상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사항 염색체에 있느냐 성 염색체에 있느냐를 가지고 상 염색체 유전 혹은 성 염색체 유전이라는 걸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질 중에서 PTC 미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PTC라는 약품을 혀끝에 대었을 때 쓴맛을 느낄 수 없는 형질 미맹 또는 A형, B형, O형, AB형을 결정하는 혈액형이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그 형질이 결정된다는 소리고 이거 외에 또 여러 개의 유전자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 몸무게 IQ라고 말하는 지능, 피부색 이런 것들은 한 쌍이 아니라 2쌍 이상, 뭐 3쌍, 4쌍, 5쌍 그 이상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것으로는 아까 단일인자 유전 중에 PTC 미맹, ABO식 혈액형이 있고요. 자,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것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생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중에서 단일인자 유전, 그 중에서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고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는 좀 더 단계가 올라가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람의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형질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상염색체는 우리 사람의 경우 1번에서 22번까지 모두 두 개씩 상동염색체의 쌍이 있기 때문에 모두 44개의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하는데, 이 상염색체는 남자와 여자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남녀에 관계없이 뭐 1번 염색체는 남자도 한 쌍, 여자도 한 쌍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되는 발현 비율이나 유전의 방식 등이 동일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 정도를 상염색체 유전에 의한 형질의 예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게 과연 상염색체에 있는 건 맞는데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는 논란이 조금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RH 혈액형 같은 경우가 우리 1번 염색체, 상염색체 상에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RH 플러스 0이 RH 마이너스 0보다 우성 형질이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RH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1번 염색체의 요 부분에 있다라고 앞부분에서 염색체 얘기할 때 한번 다뤘었습니다. 자, 상염색체 유전은 그 중에서 단일인자 상염색체 유전을 먼저 할 텐데요. 두 종류의 대립인자가 한 쌍의 상염색체 상에 존재하고, 멘델이 얘기했던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귓불이라 그래서 귀의 불이, 여기 귀 우리가 귀걸이 같은 거 거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피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붙어서 내려가느냐로 말하기도 하고, 이마선의 모양이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냐 아니면 일자 모양이냐로 구별하기도 하고, 눈꺼풀이 쌍꺼풀이냐 쌍꺼풀이 아니냐, 보조개가 있느냐 없느냐, 혀를 동그랗게 말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이 단일인자 상염색체 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단일인자 상염색체 유전의 가계도인데요. 이 가계도에서는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형질이 미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상적인 부모 사이에서 미맹인 딸이 태어났다는 것으로부터, 부모는 정상인데 어떻게 미맹이 태어났을까? 이 말은 미맹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1번과 2번 부모님 속에 열성으로 숨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를 보면 갑자기 요 집안만 보더라도 멀쩡한 미맹이 아닌 부모 사이에서 미맹인 딸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게 멘델로 말하면 황색과 잡종인 황색과 황색 완두 사이에서 황색도 나오지만 녹색도 3대1의 비율로 나오더라 하는 거에 해당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단일인자 유전 중에 복대립이라는 유전이 있습니다. 이 용어가 나중에 하게 될 다인자 유전하고 헷갈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형질은 두 개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염색체에 쌤이 지금 복제된 상태로 그렸으니까, 자, 여기에 유전자가 들어가면 똑같은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유전자에 의해서 이 형질이 결정되는데, 문제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두 개의 그 대립 유전자가 한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로, 예를 들어서 황색 아니면 녹색, 미맹이다 미맹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있는 종류는 세 개고 그 중에 두 개만을 가지는 것이 단일인자 유전 중에 복대립,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ABO식 혈액형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혈액형을 분류할 때 A형인 사람, B형인 사람, AB형인 사람, O형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항원, 항체,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쨌든 항원 A를 가진 사람과 항원 B를 가진 사람과 둘 다 가진 사람과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모두 3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중에 한 사람은 그중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A를 가지거나 AO를 가지면 A형이 되고 BB를 가지거나 BO를 가지면 B형, A와 B를 가지면 AB형, O와 O를 가지면 O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질 수 있는 종류는 많지만 그 혈액형을 결정하는 데 쓰인 한 사람에게서는 한 쌍밖에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많지만 결정하는데 그 중에 한 쌍만 관여하는 유전, 단일 인자 유전 중에 복대립 유전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피가 굳는 데 관계하는 거다 해서 응집원 A, 응집원 A를 가지면 A형, 응집원 A와 안 가져도 A형. 그 말을 우리가 A 유전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응집원 A 유전자가 응집원을 갖지 않는 유전자보다 우성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형, 그래서 A형과 B형은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의 유전자형이 두 종류인데 그 둘 다가 겉으로는 A형 또는 B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AB형은 응집원 A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응집원 B를 갖고 있어야지만 AB형이 되고 둘 다 갖고 있지 않아야 O형이 됩니다. 그래서 복대립 유전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가계도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형과 O형 사이에 A형이 태어났네? 쉽게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A형과 B형 사이에 O형이 태어났네? 부모하고는 없는, 자, O형의 유전자형은 55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부모님 한 분이 5를 줘야 되고 또 한 분도 5를 줘야 되는데 6번 부모님 아버지는 A형이어야 되니까 하나의 유전자는 A, 7번은 하나의 유전자는 B를 가지고 있다. 가계도를 통해서 겉으로는 모르는 두 사람의 유전자형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요 집안도, 요 가족도 한번 찾아내 볼까요? 자, 2번은 O형이니까 유전자형은 OO. 자, 5번은 AO겠죠? 왜냐하면 2번은 O밖에 줄 수 없으니까요. 그럼 중요한 건 1번은 이 가계도만으로는 A를 하나는 가지는 건 확실한데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가족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 가족은 이 11번만 놓고 보면 BB냐 BO냐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9번의 아버지가 OO기 때문에 11번에게는 반드시 5를 줬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BB일 리는 없습니다. 자, 8번은 어머니는 AB니까 유전자형도 AB형이어야겠죠. 자, 요 가족도 맞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A와 B형을 함께 가진 AB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A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B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7번에 B를 줄 사람은 4번밖에 없으니까 요 O는 3번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은 어떤 7번, 8번의 자손만으로는 BB 유전자형인지 BO형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형의 유전자형은 AA 아니면 AO, B형의 유전자형은 BB 아니면 BO, O형의 유전자형은 OO, AB형의 유전자형은 AB. 이걸 가지고 AB형식 혈액형 가계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얘기를 했지만 모든 유전 현상이 상염색체에 의한 것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보시면 단일 인자 유전, 대립 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일 인자 유전 중에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딱 2개밖에 없는 경우와 3개 이상인 경우 복대립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 종류 정리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에 대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성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 분열과 수정 과정에서 조금 설명해 본다면 어머니는 난자를 만드는데 어머니의 난자는 22개의 상염색체와 X염색체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아버지는 22개의 상염색체를 나누는 건 맞지만 하나의 정자가 성염색체 중에 X를 가진다면 어떤 정자는 Y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난자에 아빠의 X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수정하면 딸이 태어나고요. 어머니의 난자에 아빠의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수정하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난자의 성염색체는 X 염색체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정자의 성염색체는 X인 것도 있고 Y인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성염색체 유전 형질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봐야 되는데요. 성염색체 유전 형질은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여자는 X 염색체를 2개 가지지만 남자는 하나만 가지고, 여자는 Y를 갖지 않지만 남자는 Y를 가지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반성유전, 다른 하나를 한성유전. 반성유전의 예에 대해서, 반성유전은 특히 X 염색체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모두 가지기는 가집니다. 근데 그 수가 다르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 한 성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 나타나긴 하는데 어느 성에서 더 나타나는가 하는 비율이 남자 여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생맹 같은 경우는 우리 망막에 있는 원추세포에 이상이 생긴 열성 유전 형질인데요. 우리가 뭐 다르게 표현해도 되지만 일단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정상을 라지 X, 생맹 유전자를 가진 X 염색체를 X-라고 놓으면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고 생맹 유전자가 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남자는 X의 정상을 가지거나 생맹 유전자를 가지거나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 아니면 생맹인데, 여자는 X 2개 모두 정상이거나 둘 중 하나가 생맹 유전자거나 둘 모두가 생맹 유전자를 가진 경우, 물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먼저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 여자는 정상, 근데 한 개만 가진 경우에 우리 앞에서 생맹 유전이 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맹이 아니고 겉으로는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우리가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 해서 보인자라고 특별히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한테서 생맹 나타나는 비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생맹 발현 비율이 더 높다. 남자는 하나만 가져도 생맹이지만 여자는 둘 다를 가져야 생맹이니까 여자에게서 나타날 확률이 떨어집니다. 자, 몇 가지 경우에 생맹 유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계도를 한번 보시면 정상인 남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을 X, 생맹을 X-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맹은 정상을 라지 R이라고 쓰고 생맹을 스몰 r이라고 어떻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집안을 보면 정상인 남자, 다 정상인 XY 염색체를 생식세포를 만들고, 난자는 정상 유전자를 가지거나 생맹 유전자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난자와 이정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경우를 보면, 자, 딸만 보겠습니다. 딸은 요 경우인데 요 경우에 생맹이 나타날 확률이 없죠. 자, 아들도 아들은 요 경우의 생맹이죠. 그래서 아들의 중에서는 2분의 1이 생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맹인 여자를 보면 생맹인 여자에 난자에는 무조건 생맹 유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아들인 경우에는 100% 생맹이 나오지만, 딸은 아버지가 정상인 X 염색체를 주기 때문에 0% 생맹이 나옵니다. 생맹이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반대로 정상인 엄마와 생맹인 아빠 사이에서는 보면 아빠가 생맹을 가진 X 염색체를 주지만 엄마가 모두 정상인 염색체를 주기 때문에 어떠한 자식도 생맹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생맹인 남자와 보인자인 여자. 자, 엄마는 겉으로는 정상인데 생맹 유전자를 가진 경우에 아빠는 생맹 유전자를 주고 엄마가 생맹 유전자를 가진 난자를 준 경우에 생맹이 되고, 엄마 생맹 유전자를 받은 아들인 경우는
또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 모두 50% 생명이 됩니다. 자, 우리가 뭘 아냐면 어머니가 생명이다. 그러면 어머니한테서 반드시 하나의 X 생명 유전자를 받아야 되는 Y 입장에서 아들은 100% 생명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들이 정상이라면 아들한테 정상 유전자를 하나를 줬다면 어머니는 반드시 정상이란 뜻이겠죠. 또 반면에 아버지가 정상이면 아버지가 X 염색체의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딸한테 반드시 이 하나는 같기 때문에 딸은 100% 정상이겠죠. 반대로 어느 집안에 딸이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면 그 중에 생명 유전자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100% 생명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금방 설명으로 이해 안 되면 각 4개의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시고 생식세포 분열에서 분리의 법칙 적용시킨 다음에 수정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람뿐만 아니라 초파리에서도 반성유전 나타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인 붉은 눈과 생명인 흰색인 눈, 돌연변이 눈을 가진 개체가 있는데 흰 눈이 X 염색체에 있는 열성 인자입니다. 그곳에 예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암컷이 흰 눈을 가지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수컷 자식은 무조건 흰 눈이라는 뜻이고요. 뭐 그런 것들 찾을 수 있습니다. X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반성 유전에 대해서 했다면 그거에 대한 또 비교되는 걸로 한성 유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X와 Y를 가진다면 X에 있는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로 유전되는 게 반성 유전이었죠. 그런데 똑같은 경우에 Y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되는 형질도 있겠죠. 그런데 이 Y 염색체는 여자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는 모두 X 염색체를 가지니까 여자에게선 나타나지 않고 남성에게서만 나타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귓구멍, 머리카락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안쪽에 있는 귓구멍 안쪽에서부터 털이 나오고 있는 형질인데요. 이 귓속털 유전 인자는 가지고 Y에 있으면 이렇게 발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자를 X 정자와 Y 정자를 가지는데 얘를 주면 여기서는 딸이 태어나고 얘를 주면 엄마한테서 X를 받은 다음에 아빠한테서 Y-를 받으니까 반드시 Y-를 받은 아들에게는 귓속털 유전이 나타나겠죠. 이것이 바로 한성 유전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단일 인자 유전 했었습니다. 단일 인자 유전. 우리 오늘 사실 단일 인자 유전밖에 안 했는데요. 그 중에 상염색체로 유전되느냐, 성염색체로 유전되느냐. 그래서 성염색체에 유전되는 예로 생명, 성염색체에 유전되는 단일 인자 중에, 상염색체에 유전되는 단일 인자 중에 대립 유전자가 한 쌍, 미맹 같은 거 예로 들었었고요.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인데 그 중에 가질 수 있는 게 3개 이상. 죄송합니다. 3개 이상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가져서 한 쌍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 다인자 복대립 유전 같은 경우에 ABOC 결핵형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람의 유전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마치고 조금 복잡한 내용은 다음 단계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